오늘도 새벽에 한 번쯤은 눈을 뜨셨습니까? 깊이 잠든 줄 알았는데 아랫배가 묵직해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누웠지만 잠은 달아나 버리고 결국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다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일을 너무 오래 겪다 보니 이제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해질 수는 있어도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이 단지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잠의 문제이고, 잠의 문제는 결국 하루 전체의 기운과 식욕과 집중력 그리고 삶의 표정까지 바꾸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한번 먹으면 단번에 해결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 몸이 밤에 더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실제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지 더 안전하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건강 연구자로서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몸은 기적보다 질서를 좋아합니다.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꾸 깨면 가장 먼저 물부터 의심하십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물을 거의 끊다시피 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물을 적게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까봐 밤늦게까지 꾸준히 드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밤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안 마시면 입이 마르고 목이 따갑고 몸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많이 마시면 밤에 방광이 더 자주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수분을 들이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순환하고 소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밤에는 회복하고 안정되고 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물이나 차를 계속 마시고 여기에 국물, 음식과 과일, 간식까지 겹치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처리할 일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밤중에 자주 깨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화장실 문제를 줄이려면 방광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저녁 전체의 생활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깼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먼저 잠이 얕아져 깬 뒤에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이 깊고 안정적이면 방광에 어느 정도 신호가 와도 몸이 바로 깨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얕고 신경이 예민한 상태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의식이 올라옵니다. 발이 차갑거나 방 안이 밝거나 걱정이 많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오래 봤거나 저녁에 카페인을 마셨거나 코를 심하게 골았다면 잠이 얕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작은 방광 자극도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료를 줄이는 핵심은 단지 소변을 덜 만들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밤을 밤답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해보면 밤의 흐름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녁 수분의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을 따뜻하고 조용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과 음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넷째는 낮 동안 몸의 순환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반드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잘 들으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녁 수분의 시간을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전체 수분량은 신경 쓰지만 시간을 놓칩니다. 낮에는 바쁘다고 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밤에 불편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은 낮에는 충분히 나누어 마시고 저녁이 되면 습관적으로 마시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인다는 말은 참고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다만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한 컵, 약 먹고 또 한 컵, 입 심심해서 또 한 컵, 이런 식의 반복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밤에는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낮에 잘 챙겨 마시고 저녁에는 정리하는 방식이 몸에는 훨씬 편안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따뜻하고 조용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밤에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면 몸은 놀랄 수 있습니다. 위도 긴장하고 몸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잔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천천히 마시면 몸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넣느냐보다 온도와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나 소금 같은 재료를 떠올리시지만 저는 먼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따뜻한 물부터 권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니어 건강에서는 늘 더 단순하고 덜 자극적인 쪽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목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아 잠자리에 들기 쉬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밤에 큰 자극보다 작은 안심을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과 음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바로 카페인과 짠 음식, 늦은 야식입니다. 커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한 차, 일부 건강음료, 달콤한 디저트도 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늦은 밤에 수분 많은 과일을 많이 드시면 방광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면이나 국물 요리, 젓갈처럼 짠 음식까지 더해지면 갈증이 커지고 결국 물도 더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밤중 화장실을 줄이고 싶다면 저녁 식탁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짜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낮의 움직임과 순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낮에는 오래 앉아 계시고 저녁이 되면 발목과 종아리가 붓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다리에 머물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순환하며 소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조금씩 걷는 것, 오래 앉아 있었다면 중간중간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움직이는 것, 저녁에 잠들기 전 잠깐 다리를 편안히 올리고 쉬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몸은 밤이 훨씬 조용합니다. 낮의 순환을 돕는 것이 밤의 안정을 돕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느낌보다 기록이 정직합니다. 어제 몇 번 깼는지,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마지막으로 물을 마신 시간이 언제였는지,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아침에 붓기와 피로가 어땠는지 단 일주일만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몰랐던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국물 음식이 있는 날 더 자주 깬다든지, 저녁 산책을 한 날은 첫 번째로 깨는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텔레비전을 오래 본 날은 잠이 더 얕았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이 기록은 광고도 아니고 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직접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건강은 결국 내 몸의 반응을 읽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가장 안전한 시작점으로 작은 양의 따뜻한 물을 권합니다. 여기에 꼭 뭔가를 넣고 싶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천연꿀을 떠올리시는데, 꿀은 소량일 때는 부드러운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당 조절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을 생각하시지만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께는 아주 미세한 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는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기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따뜻한 물 자체와 저녁 루틴 조정부터 시작해보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재료보다 원리입니다. 밤에 필요한 것은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적은 양, 부드러운 온도, 천천한 섭취, 그리고 안정된 분위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한번 효과를 보면 욕심을 내십니다. 이 정도가 좋으면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에서 바로 이 생각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해서 밤마다 큰 컵으로 여러 잔 마시면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것이 좋다고 해서 양을 늘리면 속이 불편하거나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짠맛이 균형을 주는 것 같다고 해서 소금을 늘리면 혈압이나 부종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과한 순간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늘 부족한 듯 적게, 단순하게, 조용하게가 원칙입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조금 가볍게 드십시오. 국물 음식은 지나치지 않게 하고 짠 반찬도 조금 줄여보십시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몸을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화면을 조금 멀리해 보십시오. 조명을 살짝 낮추고 필요하다면 작은 잔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천천히 마시십시오. 그 다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밤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은 이런 섬세한 신호 바꾸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일이 모두 생활 습관 때문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커져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잔뇨감이 심한 경우도 있고, 방광이 예민해져 조금만 차도 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특정 약을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경우 심장이나 신장 상태와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고 자주 깨는 분들은 수면의 질 자체를 함께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심해진다면 무조건 버티지 마시고 원인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횟수가 늘었거나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낮에도 참기 어려울 만큼 급하다면 이건 생활 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몸이 더 깊은 점검을 원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몸의 신호를 너무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여기며 수년을 버티다 보면 삶의 질은 점점 무너지고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부분을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하면 몸은 그 변화를 읽고 서서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3번 깨던 것이 2번으로 줄고 2번 깨던 것이 1번으로 줄고 깨어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만으로도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회복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이 조금 덜해지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1번 깨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또 깼네, 오늘 하루도 망했네, 내일 또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이 몸을 더 깨웁니다. 그러면 다시 잠드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밤중에 깼을 때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계를 자꾸 보지 마시고 조명을 강하게 켜지 마시고 조용히 다녀오신 뒤 다시 몸을 눕히십시오. 잠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편안한 호흡과 몸의 이완에 집중해 보십시오. 잠은 다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심할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의 화장실 문제를 줄이는 길은 기적의 재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밤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나누어 마시고 저녁에는 습관적인 음료를 줄이고 늦은 자극을 피하고 작은 움직임으로 몸의 순환을 돕고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고 조용하게 진정시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실제로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건 치료의 약속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잘 자는 일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한밤에 1번, 2번의 깨어남이 줄어들면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의 표정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포기 대신 관찰을, 불안 대신 루틴을, 과장된 기대 대신 작은 실천을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정리하고 늦은 물과 차를 조금 줄이고 작은 잔에 따뜻한 물로 몸을 달래고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밤의 질서를 바꾸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몸을 다르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시니어 지식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